네, 안녕하세요. 킬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킬러 문제라서 여러분들 검토를 다 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이제 문과에 있는 최고난이도 킬러 문제입니다. 문과 30번 문제고요. 여러분들 검토 그 이전 문제들 검산 다 한 다음에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혹시라도 이 문제 잡다가 다른 거 검산 못 해가지고 더 틀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잡아야 안정권으로 이제 1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등급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꼭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쫙 분석해 봅니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의 발상을 떠나서 발상 플러스 뭐 계산 능력,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능력, 침착한 모든 걸 갖다가 다 이제 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난이도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은 이제 이 영역이 있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영역이 있는데 x좌표의 영역은 0부터 n까지고요. y좌표의 영역은 0부터 2분의 루트 x 플러스 3까지예요. 그럼 이 그래프 그려버리면은 이제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무리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무리함수의 그래프고, y 값이 0보다는 크고 이 놈보다는 작다. 이 내부 영역이고요. x 값이 0보다 크고 n보다 작다. 그러면 x 값이 0보다 크고 n보다 작다. 즉 여기 있는 영역이란 거를 일단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볼게요. 각 꼭지점의 x, y 좌표가 모두 정수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 이하다. 즉 이 영역 안에 있는 x, y 좌표가 정수인 정사각형을 찾아야 돼요. x, y 좌표가 정수인 정사각형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정사각형의 종류가 총 어떻게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게 이렇게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3이 돼버리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보다 커져버리기 때문에 3은 루트 9니까 커지죠. 3인 정사각형은 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이 다 끝났냐? 이렇게 생각해서 틀리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정사각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만나는 점이 다 정수고 정사각형이기만 하면은 요런 놈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놈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그런 정사각형이 되겠죠. 또 이것만 가지고 끝났냐? 한 가지 타입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3x3짜리 매트릭스를 딱 그린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정사각형을 그리면은 요놈 역시 정사각형이 돼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이제 2고 1이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 이하다라는 나 조건을 만족시켜요. 요놈도 있겠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놈이냐면 얘가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놈도 있는 거죠.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지금 살짝 돌아가 있는 그런 형태의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총 정사각형은 이렇게 5타입이 나온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파악하고 이제 계산 들어가야 되는데, 킬러 문제는 여러 번 한두 번 도전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도전해서 나올 때까지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타입을 우리 A, B, C, D, E 타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F14, 그리고 FN이 400보다 같거나 작은 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나열하면서 이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가로로 길쭉한 함수가 나왔으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점은 세로로
격자점이 되는 그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y좌표가 1인 점과 y좌표가 2인 점과 y좌표가 3인 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격자점을 그때의 x점을 먼저 찍어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찍기 위해서 우리 요 함수를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볼게요. 얘는 지금 y좌표 가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y좌표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 정리를 좀 해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놈에서 2를 넘겨버리고요,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고요, 이제 x만 남겨버리면 우리 이제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y 4y 제곱 빼기 3은 x다. 요 식을 얻은 다음에 y가 1일 때 x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그럼 x가 1이고요. y가 2일 때 4, 4, 16 빼기 3이니까 13. 3일 때 9, 4, 9, 36 빼기 3이니까 33. 그리고 4일 때 4, 4, 16 곱하기 이제 하니까 64 빼기 3이니까 61,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는지 한 번만 검사해 봅시다. 4, 4, 16 빼기 3 맞고요. 9, 4, 9, 36 빼기 3 맞고요. 또 4일 때는 4, 4, 16, 64 빼기 3, 61 맞고요.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일단 1,1을 지나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2일 때는 13을 지나간다는 얘기고요. 3일 때는 33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일 때는 쭉 가서 요거 잠깐만 올려보겠습니다. (4일) 때는 쭉 가서 어디를 지나가냐면 4일 때는 지워졌네요. 61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함수고요. 이 아래 영역이 지금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얘가 왜 y좌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질이 같아요. 즉 y좌표를 갖다가 한 개밖에 못 쓰는 그런 성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같은 구간끼리 해서 우리 요 구간 별로 이렇게 정사각형의 개수를 한번 세볼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400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파악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3까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13 구간까지 계산했을 때 사각형이 얼마나 나올지. 일단 13까지 계산할 때는 A타입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A타입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양변이 이렇게 1111 되어 있는 놈이 A타입이에요. 그래서 A타입밖에 안 나오는데, A타입 세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있는데 요 점과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점, 이 점을 기준으로 세는 거죠. 이제 처음에 있는 놈은 지금 1,1이니까 얘가 지금 1,0일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네모에 있는 점은 12,0 이렇게 될 거예요. 즉 요것만 가지고 우리 요 앞에 있는 숫자만 세도 사실 정사각형의 개수 세는 거죠. 그럼 몇 개가 나오냐면은 12에서 1부터 12까지의 정수의 개수가 바로 사각형의 개수예요. 그러면 12에서 1 빼고 우리 더하기 1을 해줘야죠. 즉 A는 지금 12에서 1 빼기 더하기 1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세로로는 지금 딱 한 칸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 이렇게만 써주는 거죠. 그래서 F13은 A타입만 12개 나와가지고 12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한번 해볼 거냐면요, F33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앞에서 셌던 거는 이미 셌던 거니까 세지 말고요, 요 영역에 있는 것만 좀 추가적인 것만 더 세봅시다. F33 한번 해볼게요. 33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F33까지 값이
증가된 양만 우리는 표시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F33은 그쵸, F13에다가 더하기 얼마 요거를 갖다가 책정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영역을 봐야 돼요. 일단 A타입 나올 수 있죠. A타입이 가장 쉬워요. A타입은 몇 개가 나오냐면은 또 사각형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왼쪽 점 잡고 13,0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지금 3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 한 칸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Y좌표가 2까지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럼 얘는 몇 개가 되어버리냐면은, 얘는 지금 가로축은 32부터 13까지 나오고 세로축은 이렇게 0부터 1까지 나오니까 세로는 2개가 있고요. 가로는 32 빼기 13 더하기 1을 해서 이거 하면 뭡니까? 33 빼기 13이고 20이죠. 20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즉 A타입은 몇 개가 있냐면 20 곱하기 2개가 있어요. 그래서 A타입 20 곱하기 2개 해서 총 40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는 이제 높이가 2가 됐으니까 A타입만 있는 게 아니라 B타입, C타입도 있을 거예요. 이제 B타입 한번 계산해 볼게요. B타입이 몇 개가 있는지. B타입을 계산을 해볼 건데, B타입은 사각형이 길이가 이렇게 2가 되는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을 수 있는 점이 13,0이에요. 제일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놈의 점이 33까지만 우린 계산할 거니까 33, 32, 31, 31,0이에요. 아하, 얘는 31에서 13을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는 놈이다. 그럼 얼마가 남냐면은 얘는 19가 돼버려요. 그리고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죠. 아직까지 이 영역에서는 높이가 2인 영역이니까. 그래서 19 곱하기 위아래는 1, 즉 얘는 19 곱하기 1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9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C타입도 한번 해볼게요. C타입은요, 일단 B타입이 있으면 거기에 요렇게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B타입의 개수를 일단 따라가고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13 할 때 못 셌던 놈이 하나가 있어요. 요런 놈이죠. 걸치는 놈. 그래서 그 이전에 걸치는 놈을 생각해보면은 한 개가 나오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거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요까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12였고 F13은 뭐냐면은 이거 3개 다 더하는 거죠. 즉 요까지는 12였고 누적을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그리고 44를 더하면은 52, 19를 더 더하면은 지금 뭐 1 올라가고 71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걸 2개를 더하면은 91, 13까지는 91개가 나와요. 네. 계산은 이렇게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한 번에 이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계산이 많아서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풀고 난 다음에 쉬었다가 또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30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잡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시간이 남을 때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33부터 61까지 영역으로 확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61까지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셀 거예요. 왜 그렇게 세냐면 뭔가 이렇게 영역이 구분이 돼 있어서 Y축의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요놈의 영역을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33부터 61 사이에는 이제 A, B, C, D 타입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세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셌던 거에다가 몇 개가 더 증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타입이 가장 쉽죠. 얘도 아까 그 네모를 생각하는 거죠. 제일 왼쪽에 있는 네모는 33,0이에요. 그리고 얘는 3칸 올라가요. 그래서 33,2까지 가능하죠. 제일 오른쪽에 채울 수 있는 네모는 60,0이에요. 얘도 3칸 올라가니까 60,2까지 가능하죠. 즉 가로로는요 60부터 33까지, 33부터 60까지의 개수가 있고요. 세로로는 총 3개가 있어요.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가로의 개수는 60 빼기 33
더하기 1을 해줘가지고 얘는 지금 빼기 32고요. 이거 계산하면은 지금 28, 그쵸, 가로로 28개가 있고 세로로 3개가 있어요. 즉 28 곱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A타입이랑 B타입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요. A타입은 아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3개가 올라갔잖아요. B타입은 2개니까 2개만큼 올라간다. 즉 세로의 길이도 하나 빼주면 되고요. 가로의 길이도 얘가 지금 33부터 60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B타입은 33부터 하나 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의 길이도 하나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B타입은 이렇게 나옵니다. 27 곱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C타입을 한번 해봐야겠죠. C타입은 B타입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B타입과 똑같이 가고요. B타입, C타입 모두 걸친 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걸친 거는 33 할 때 우리 세지 못했던 걸친 거 B타입부터 볼게요. B타입에서는 얘가 높이가 3이니까 요렇게 걸친 거 하나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걸친 거 하나를 더해줘야 된다. 그럼 C타입은 몇 개 나옵니까?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2개가 더 나오네요. 그래서 더하기 2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D타입과 E타입도 한번 해봅시다. 얘는 높이가 드디어 3이 됐기 때문에 D랑 E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요 영역 안에 포함된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얘는 3x3짜리 사각형을 생각해 버리면 D타입도 하나 존재하고요. 3x3짜리 안에 E타입도 하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3x3짜리 사각형은 아까 이거 계산하는 로직과 같아요. 이제 하나씩 깎아주면 되죠. 얘가 이제 3x3짜리 사각형 개수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걸친 거 한번 해볼게요. 걸친 거. 이제 D타입, E타입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할 때 머리가 조금 아파요. 일단 요 D타입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D타입 안에 걸친 게 몇 개가 있는지.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이제 한 칸만 내려가니까 요렇게 걸친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더 이상 있습니까? 그쵸, 없죠. 그래서 걸친 게 D타입은 하나다. 그래서 D타입은 걸친 게 하나다. 이렇게 써줬고요. E타입 봅시다. E타입. E타입은 요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걸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요점부터 걸친 게 생길 수가 있네요. 요렇게 생기버리면은 일단 하나가 걸치고요. 그리고 요렇게도 하나가 더 있네요. 이렇게 그려도 걸치니까 얘는 지금 33 쓸 때는 못 세줬던 거죠. 따라서 얘는 2개가 더 걸칩니다. 그래서 더하기 2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몇 개까지 됐는지. 천천히 합니다. 계산은 3, 8에 24. 잠깐만요. 3, 8에 24. 3이 6. 그러면 84가 되고요. 얘는 지금 54에다 더하기 1을 하니까 51이 되고요. 54에다가 더하기 1을 하니까 55가 되고요. 얘도 54에다가 더하기 1을 하니까 56이 되고요. 얘는 27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28이 됩니다. 하나씩 더해줄 거예요. 91이랑 84를 더하면요 5 되고요. 17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씩 더해주냐면은 계산 실수를 찾기 쉬워서 이렇게 하나씩 더해주는 거예요. 계산하기 편한다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계산 실수 찾기 어려워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더해주는 것도 좋은 그런 계산 실수 예방법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요거 더하면 3이고요. 그리고 23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더해버리면 이제 6 되고요. 8 되고요. 286 되고요. 이거 더해버리면 3 되고요. 1 되고요. 313 되고요. 이거 더해버리면 이제 3 더하면은 지금 1 되고요. 2, 4 되고요.
341 요까지. 즉 F61은요 341 나왔습니다. 거의 근접했죠. 거의 근접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 400보다 작은 걸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조금씩만 더 나가 봅시다. 몇 개씩만 더 나갈 거냐면은 우리 이 네모가 다 그려지는 3개씩만 더 나가 볼게요. 한번. 그래야지 C타입, D타입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3개씩 더 나가본 64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F64를 구해 볼 건데 그거는 방금까지 구했던 거에다가 얼마만큼을 더 더하냐를 생각하면 돼요. 이제 A타입 얘는 지금 가로로 지금 3칸이고요 세로로 4칸이에요 그럼 3 곱하기 4겠죠. B타입은 얘는 하나씩 깎아주면 되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걸친 거 B타입이 걸친 거 생각해 보면요 B타입이 걸친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타입은 걸친 거 생각하면은 2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C타입은 B타입에 있는 거 개수만큼 나오고 C타입에 걸친 거는 몇 개가 더 나오냐면 이 위에 있는 것까지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총 3개가 더 나온다. D타입 볼게요. D타입은 몇 개가 더 나오는 거냐면 D타입은 일단 여기서 3x3짜리 사각형의 개수만큼 더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1 곱하기 2개만큼 더 나올 거예요. E타입도 마찬가지로 가로 하나 깎아주고 세로 하나 깎아주고 1 곱하기 2개만큼 더 나오고요. 걸친 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D타입 걸친 거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요전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요렇게 하나가 이제 걸쳤고요. 그리고 요점 생각해보면 요렇게 또 하나가 걸쳤어요. 2개 걸쳤죠. 나머진 걸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2개 더 걸쳤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 타입은 몇 개가 더 걸치냐면은 아까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지금 여기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나, 얘는 요렇게 걸친 거 하나 더 나오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걸친 거 하나 더 나오죠. 총 걸친 거 총 몇 개 나오냐면은 4개가 나옵니다. 4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400이 넘으면은 이제 하나씩 또 깎아줘야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12, 그럼 6 더하기 8, 6 더하기 3 하면은 이제 9, 2 더하기 2에서 4,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더해가지고 얘는 지금 3, 5, 3 이렇게 더해가지고 3, 1, 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370, 374 그리고 380 이렇게 되네요. 380까지 나왔어요. 380. 그런데 요거 다 한번 더 해볼게요.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더해서 20이고요. 이제 29고요. 그리고 33이고요. 그럼 39가 됩니다. 3칸씩 더 더하면 이렇게 39씩 늘어날 거예요. 그럼 3칸을 더 더한 지금 F67은 39가 더 더해지니까 400을 넘겠죠. 일단은 67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4보다는 크고요. 67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 칸씩 늘려봅니다. 어차피 65랑 66 두 개만 체크를 하면 돼요. 이 3개 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65랑 66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65는 이제 한 칸만 더 늘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칸만 더 늘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칸만 더. 그럼 이제 몇 개가 증가가 되는지 볼게요. 65. 일단 A타입 여기는 바로 풀게요. A타입 4개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B타입은 걸친 거 해서 하나, 둘, 셋, 3개. 그리고 C타입은 또 걸친 거 해서 얘 같은 경우는 3개 나오고요. D타입은 걸친 거 해서 D타입 볼게요. D타입은 걸친 거를 봐야 되니까 얘가 그렇죠. 얘가 지금 뭐 요런 식으로 있을 때 요런 식으로 걸친 거
하나, 그리고 둘. D타입은 지금 2개 더 나오고요. 그리고 E타입은 또 몇 개가 더 나오냐면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도 2개가 더 나옵니다. 이제 다 더해버리면 얼마가 플러스가 될 거냐면은 요놈이 이렇게 될 거예요.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해버리니까 10 되고요. 14. 14가 플러스가 됩니다. 14.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14가 플러스가 돼요. 그럼 한 칸 늘어나면 아직 394니까 400이 안 됐죠. 근데 한 칸이 더 늘어나면은 여기다 14를 더하니까 400이 넘었죠. 아하. 그러면 F64는 아까 380이었고요. F65는 14가 더해지니까 394였고요. F66은 여기다가 또 14가 더해지니까 얘는 408 이렇게 됩니다. 즉 400보다 같거나 작은 거를 만족하는 최대 자연수는 뭐다? 65가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쵸. 풀이하는 것도 킬러죠. 어마어마하게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한 칸씩 계산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로로 길쭉하게 해서 그 인덱스를 잡아준다는 거, 그래야지 격자점 셀 수 있다는 것도 중요했고, 또 이게 네모의 타입이 5개가 나온다는 것도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알아두는 건 좋은데 함부로 건드리면은 오히려 성적을 깎아먹는 놈이 되니까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 검토를 다 한 다음에 건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